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자, 일단 페이지 두 개를 일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페이지 두 개 되게. 자, 일단 카페 가셔가지고, 카페 가셔서, 거리에 390번 글. 자, 이제 이게 기본형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폰캡 붙이실 때는 좀 몇 가지 이대로 하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좀 약간 추가할 게 몇 가지 되는데, 그거 이제 그때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뭐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페이지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거 하고요. 번이라고 해주시고. 자, 이걸 페이지 2라고 하시고, 이래야 이제 백 버튼이 붙으니까요. 버튼 하시고. 이라고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형에다가 페이지 2로 전환하는 걸 한번 넣어보게요. A 태그 썼었죠. A 태그 써서 하시고, 아까 했던 건데요. 페이지 2. 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페이지 전환이죠. 페이지 전환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게요. 콘텐츠를 이제 쓰시고. 자, 이 페이지 전환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렇게 되죠.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튀게 됐다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렇게 되죠. 전환. 살짝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되게 보면 실제 이제 이거 jQuery로 할 때는 폰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아이폰은 다 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없이 페이지를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끌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일단 그냥 카피해서 쓰세요. 두 번째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없는 상태로요. 페이지 전환인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 트랜지션 논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런이라고 하면 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야 하니까요. P 태그 안에 넣죠. A 태그는 그거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아니라 그거죠. 예, 그 라이너죠.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 블럭 반대가 라이너인가? 아, 인라인이죠. P는 이게 이제 블럭이죠. 칸칸이 배치가 되죠. 인라인은 그냥 세로로 쭉 수평으로 배치돼 버리니까요. 첫 번째로 하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이 사라졌죠. 합합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종류별로 쭉 한번 보게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거는 되는 데가 있고 좀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부터는. 사파리는 애니메이션이 다 돼요. 사파리 브라우저는. 이건 이제 팝업 애니메이션이에요. 팝업 애니메이션. 페이지가 전환되는 형태. 팝업이 되죠. 팝업되고 들어가고. 페이지에 자,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같은 데 많이 쓰는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그런 게 플립이라고 하는데, 플립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거 이제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이것은 PC에서 테스트하니까 그렇게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폰에다 올리면 맨 처음에 저는 애니메이션 하면 되게 이제 버벅거리거든요. 처음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면 버벅거리는 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저러냐면 이제 저게 CSS3를 써서 애니메이션을 해요. 근데 이제 CSS3는 그게 이제 그 컨트롤에다가 문자열로 그 명령을 보내거든요. 근데 처음에 CSS가 초기화에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한번 문자열을 보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내는 시간이 처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PC는 빠르니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아이폰도 뭐 4S나 그 정도면 좀 참을만 한데 3 정도 가면 좀 눈에 거슬릴 정도로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눌러놓고 좀 기다려야 이렇게 확 뒤집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확 이렇게 뒤집히는데 처음에가 좀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앱 쓸 때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한 번 딱 보고는 다시 그 페이지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뭐 실수하지 않은 이상은 되게 한 번 보고 마는데 뭐 두 번째는 잘 돼요 하면 좀 그게 좀 현실과는 거리가 떨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에 잘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부터 잘 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게 이제 타당한 이야기지만 사용자들은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이제 저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CSS를 미리 세팅해 놓고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안 보이게 해놓고 그 디스플레이 그 옵션에서 넌이라고 하면 화면, 그러니까 히든이라고 해놓으면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CSS 스트링을 등록을 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왜냐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은 거거든요. 사용자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 이제 뭘 써주면 되냐면 로딩이라고 이렇게 써줘요. 로딩. 근데 시작할 때, 어플 시작할 때 좀 로딩은 사용자들이 로딩하는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페이지마다 미리 로딩해서 한 번씩 다 애니메이션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은 했어요. 지금 이제 곧 출시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뭐 더 좋은 방법도 이제 찾아보니까 많이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 센서 터치 쓰면 그런 게 다 원천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쓰고 싶어도 아직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제가 저 혼자 개발할 거면 회사를 제가 왜 차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이 경력이 이제 6개월, 1년 넘어가니까 그래 이제 슬슬 가서 이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 한꺼번에 바꾸진 못하고요. 이제 좀 일부분 섞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작업하기엔 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jQuery 같이 하는 게. 센서 터치를 해버리면 디자이너한테 내가 툴을 만들어줘야 돼요. 센서로 만든 툴. 그러니까 예전에 그 C로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로 좀 돌아가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면 센서 이용한 개발 엔진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툴들이.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카페에 그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카페에다가 여러분 참고는 하시라고. 여기 보면 이거 네이티브 앱 같은 성능을 위한 10가지 팁 있잖아요. 여기 읽어보시면 거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있죠. 사람들 생각이 똑같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 나인 패치라는 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웹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슷하게 이제 구현해 줄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이제 툴 만들어 놓은 것도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아니면 그거 있어요.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웹앱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 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려줄 건데 차라리 PNG로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자기가 그 툴로 그려달라고 하는 방법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긴 디자이너 그냥 포토샵 써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자 그리고 보시면 턴이라는 게 있고요. 턴이고 플립하고는 좀 다르죠. 카드 뒤집는 것처럼 뒤집죠. 혹시 윈도우에서도 되나요? 턴 되나요? 안 해보셨나? 예? 리플에서 되나요? 턴?
예, 플립이랑 다 되나요? 윈도우 이제. 아, 그럼 패치하면서 그거 넣나 보네. 이게 그 뭐냐, 저번 기수 때는 안 됐어요. 몇 가지가.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없죠? 다 잘 되죠? 아, 그 요즘에 그 애니팡 문자 좀 안 오게 할 수 없나요? 어디서 설정이 하나? 그, 예. 아, 그 짜증나더라고요. 그 애니팡이 뭐길래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아니, 뭐, 지가 몇 점 달성했다는 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아, 심지어 그냥 수신 거부를 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 애니메이션도 되고요. 자, 슬라이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옵션 주면, 이건 이제 많이 보아온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죠. 슬라이드. 그, 올해 초만 해도, 그거냐, 제이쿼리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슬라이드 딱 하나밖에 안 되던가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이쿼리가 아니라 크롬에서요. 테스트 해보면.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올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부터는 웬만한 거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CSS 중에 그 트랜스폼 3D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활용해서 하는 애니메이션들이거든요. 지금 애니메이션은. 내부적으로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 jQuery의 CSS 이 파일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조정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CSS를 직접 이제 고쳐가지고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음 달에 다음 과정 때 그 하이브리드 앱 하면서 그거 이제 조금씩 이제 jQuery 튜닝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게 슬라이드 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또 슬라이드 페이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되고 이제 뿌옇게 뿌려져 가지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거죠. 슬라이드 페이드.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이 있고요. 두 개 한꺼번에 하죠. 슬라이드 업.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겠죠. 여기 있고, 이 두 개는 한꺼번에 하죠. 업, 다운 있어요. 되게 이제 액션 시트라는 걸 쓰잖아요. 그 아이콘 같은 거 보면.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연출을 할 때. 근데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은요, 이전 애니메이션은 이제 리버스 모드로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들어갔으면 왼쪽으로 다시 나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하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하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슬라이드 업이었는데 뒤로 가기 누르면 슬라이드 다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 밑으로 이제 내려가죠.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백 버튼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백 버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시 또 슬라이드 업으로 뒤로 가기를 하면 좀 이상하죠. 계속 그냥 앞으로 쭉 가는 식으로 보여주게 되니까요. 백 버튼이 애니메이션 방향을 또 조절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거꾸로 잡아줘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jQuery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근데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걸 안 고치고 확장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고치고 확장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CSS 파일을 CSS라고 되어 있는 jQuery 모바일 CSS 이것을 이제 고쳐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다 추가해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튼 기본적인 것만 조합해서 쓰시고 이제 방법은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 뭐 이렇게 타이밍이나 그 뭐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되는 어떤 속도라든지 이제 그런 걸 고쳐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확장하는 방법점이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믹스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는 플로어에다가 앞으로 갈 때는 플로어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 거기서는 이제 백 버튼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버튼 넣어가지고 해야겠죠. 거기서 직접 지정해줘가지고 조합해서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 예제에다가 그냥 추가해서 할게요.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오려나? 헷갈리니까 새로 하나 만들죠. 그냥. 자, 아까 그 기본형을 카피를 하죠. 카피라서 또 기본형.
아, 그리고요. 하나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제각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잡을 때, 이제 비율로 맞춰놔도 해상도 비율 자체가 틀려지면 그 작업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레이아웃 작업을.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도, 그게 아이폰 계속 비율이 맞다가 이번에 이제 늘렸잖아요. 위로. 저는 이쁘더라고요. 좀 저는 길쭉한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개발자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아이폰도 이제는 두 가지 해상도로 개발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모바일 앱 페이지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이트 딱 가면 이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레이아웃 다시 보여주고, 그게 여기 보시면 실제 지금 화면 풀하면 해상도라든지 이제 그런 걸 좀 쉽게 알아내가지고 뭐 이거 실행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되게 이제 화면 해상도 보면 이게 아이폰인지 뭔지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데스크탑에서 실행 안 됩니다, 모바일에 쓰면 실행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끔 보이는데, 그거 이제 이용한 게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우선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제 링크를 바로 안 걸어놔가지고 카페에서.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자, 화면 해상도 가지고 이게 맞으면 안 맞으면, 그리고 뭐 다른 뭐 옵션들을 줄 때 이런 거, 사실 뭐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거 쓰면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시킬지 말지, 물론 이제 그 기본 기능 빼놔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좀 코드가 단순해지잖아요, 이걸 써버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도 일단 페이지를 2개 만들게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이디는 그냥 자, 그래서 바로 가기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페이지
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트랜지션은 이거 가지고는 지금 뭐 자, 이건 지금 반향성이 없는 애니메이션이라 반향성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골라서 한번 써보죠, 일단. 자, 반향성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 대표적인 게 슬라이드죠. 슬라이드.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2 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페이지가 할 때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는 식으로 되죠.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백 버튼을 구현을 하면 자, 이거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 버튼을 누르면 왔던 애니메이션을 이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 버튼을 누르면 그 방법에 반대로 돌아가게 이제 자동으로 jQuery에서 해주거든요. 사용자는 그냥 백 버튼 하나만 추가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백 버튼을 누르면 왔던 거에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보시면 오른쪽에서 왔는데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잖아요.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시 백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백 버튼을 안 만들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 기능을. 파이드인이었을 때는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슬라이드 에lement 썼어요. 자, 포트 페이지 1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슬라이드고요.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있어요. 페이지 1인데 좀 뭔가 이상하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렇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아닌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애니메이션하고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방향으로 들어왔으면 어떤 보면 이제 B라는 방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갔으면 뒤로 다시 돌아오게 정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겠죠. 칸이 넘어가니까 띄워가지고 할게요. 여러분 한 줄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칸이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의 방향이죠. 디렉션에 리버스를 지정을 해주면 말 그대로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대강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카세트 보면 했다가 리버스가 되죠. 이렇게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방향성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백 버튼을 쓰면 이제 리버스가 자동으로 되고요. 수동으로 하려면 데이터 디렉션 옵션을 꼭 써줘야 한다는 거.